최근까지 액션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스토리가 단순해지고 장르 특성을 살려 화려한 액션 안무에 올인해 볼거리에 무게를 실은 영화들이 오랫동안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번 킬러 액션 영화 파가는 이런 기존의 트렌드를 깨고 인물 간의 관계성 서사, 존윅처럼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킬러 에이전시의 세계관, 규칙 구축, 이 영화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파과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메타포, 주제, 이런 이야기거리가 주는 재미 요소도 잘 갖추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액션도 저는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스토리와 액션, 저는 극장을 나오면서 후회스러운 마음 없이 관람을 잘 마쳤습니다. 액션에서 제가 기대가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만들어진 커리어, 화려한 수상 경력,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레전드 배우시죠. 이혜영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이혜영 선생님의 생일이 1962년생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관객들이 열광할 만한 강도 높은 액션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유로 저는 액션 영화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액션에 대한 기대감은 줄이고 이혜영이라는 기품있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가진 명배우가 과연 액션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여기에 더 기대치를 가지고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혜영 선생님은 액션에서도 충분히 관객들을 매료시킬 만한 액션 시퀀스까지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이어를 이용한 액션부터 총격 액션, 킬러라는 직업답게 칼을 사용한 강도 있는 6탄 액션, 독을 넣은 주사를 이용해 타겟을 처리하는 지능적인 킬러의 모습까지 이혜영님은 60대 저물어 가는 킬러 역할로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번 영화 파과, 생각보다 액션이 화려한 B급 판타지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혜영님이 맡은 조각이란 킬러는 킬러 세계의 규칙을 어긴 날고 기는 남자 킬러들을 사냥하러 다니고 어떤 사건으로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김성철님이 맡은 킬러 업계 떠오르는 실력자 투우라는 젊은 킬러와 대결을 벌이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인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60대 저물어 가는 여자 킬러가 30대의 떠오르는 젊은 남자 킬러와 대결을 한다? 판타지 만화에서나 볼 법한 B급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혜영님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명연기로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A급 정서로 바꿔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혜영, 김성철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도 액션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B급 정서와 더불어 신파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분들의 역량이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었다고나 할까요? 또 파과는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과정의 스토리 빌드업 자체도 지루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조각은 김무열님이 연기한 유라는 킬러의 모든 기술을 전수받고 류가 만든 신성방역이란 킬러 회사를 물려받은 두 번째 오너입니다. 신성방역은 영화 존윅처럼 세계관을 구축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지킬 것은 만들지 말자. 이 규칙은 조각을 킬러로 키워준 류의 경험담이 만든 규칙인데 류는 범죄 조직에게 공격을 받아 가족을 잃고 난 아픔에 조각에게 지킬 것이 있으면 킬러에게 약점이 생기니까 경험에서 조각에게 마지막 킬러 수업으로 남긴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류는 킬러이지만 착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악들만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킬러였는데요. 신성방역을 류에게 물려받은 조각도 스승인 류의 신념을 물려받아 사회 악만 처단해 달라는 의뢰만 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신성방역은 클라이언트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타겟을 처리한 킬러는 스스로 증거가 남지 않게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범죄 증거를 남긴 킬러는 회사의 처단을 받아야 한다는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성방역이란 세계관을 구축해가는 이야기를 김무열님과 이혜영님의 아역을 맡은 신시아님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스토리적 즐거움을 액션과 함께 주고 있었습니다. 조각은 첫 살인을 하게 되면서 손톱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각은 처음에는 손톱이라는 별명을 스승으로부터 얻으며 손톱이란 이름을 사용하는데 류가 떠나고 신성방역을 물려받은 혜영은 이후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구원해준 스승 류의 기억을 버리기로 하고 손톱은 지킬 것은 남기지 말자는 류의 말을 기리며 과거의 파편을 버리고 조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요 부분은 스포일러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조각과 젊은 킬러 2의 대결도 흥미로웠지만
이 영화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과거를 담당한 류와 손톱의 이야기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탄생한 신성 방역의 현재의 이야기에서는 이 세계관을 깨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손 실장 역을 맡은 김강우님은 사회 악들만 처단해야 하는 어려운 의뢰만 받아 돈벌이는 좋지 않은 신성 방역과 조각의 반기를 들게 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조각과 대결을 펼치게 될 혈기왕성한 킬러 2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사실상 손 실장은 레전드지만 늙은 오너, 조각을 몰아내기 위해 통제하기 어려운 2를 스카우트한 것이었는데요. 2는 싸움 실력도 수준급이지만 두뇌도 굉장히 영악한 인물입니다. 2는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조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이용합니다. 조각은 조직의 미션 서행 도중에 킬러라는 비밀이 수의사인 강 선생에게 노출되어서 규칙대로 위험 요소인 강 선생을 죽여야만 조직의 처단을 면할 수 있는데 강 선생은 알면서도 모른 척 부상당한 조각을 치료해주고 송 실장과 투후에게 퇴물 취급을 받는 자신을 퇴물 취급하지 않고 살인자라는 비밀을 숨겨주었는데요. 저는 파과의 뜻을 잘 몰랐었는데 영화에서 말하는 파과의 의미는 무르고 부분적으로 색이 변한 과일, 변한 부분을 도려내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상품 가치는 떨어져서 고객에게 팔 수 없는 과일을 파과라고 하는데요. 조각은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비밀을 숨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자신을 파과 취급하지 않는 강 선생을 보면서 스승인 류의 모습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조각은 어렸을 때 빚 때문에 폭력과 학대를 받은 자신을 파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류를 만나면서 킬러 수업을 받고 누군가에게 쓸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것을 양분으로 삼고 살아왔죠. 류가 그랬던 것처럼 강 선생이 베풀어준 친절에 조각은 강 선생의 모습에서 자신이 파가가 아닌 쓸모를 준 류의 모습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조각은 강 선생을 제거의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자기가 만든 조직의 규칙을 어기게 되는데 영악한 투우는 이 규칙을 이용해서 조각을 조금씩 괴롭히며 서서히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는데요. 액션 외적으로도 파과는 이혜영 김성철님의 신경전들도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보면 투우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조각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우의 미움의 감정을 잘 표현한 신경전이 있는데 투우는 파양된 사과를 사서 조각에게 보여주며 늙은 조각을 조롱하기 위해 조각을 파과에 빗대어 이딴 과일을 누가 사 먹냐며 조각 앞에서 파과를 짓밟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제가 치욕스러울 정도로 김성철님의 연기가 정말 좋았고 조각과 복잡한 감정을 가진 킬러 2와의 신경전, 액션 외적 스토리들이 영화를 몰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류와 김선생의 파트가 자신을 파가로 느끼는 조각에게 누군가에게 쓸모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파트였다면 투우와 조각의 파트는 투우가 관객들에게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로 미래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이혜영이란 배우가 조각을 연기하면서 느꼈을 감정들을 온전히 전달하면서 조각의 삶의 파편을 파괴하는 듯한 반대 분위기를 준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존 액션 영화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제가 심파 요소도 조금 있다고 했는데 액션 영화에 꼭 심파 요소를 넣어야 했나?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파과의 클라이막스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는데 결말을 다 보고 나서는 이 영화의 심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며 극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름다움이란 예술을 표현할 때 항상 주인공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며 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움이란 것을 대체적으로 망가트림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커 폴리 아델을 본 이후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영화 예술의 표현 방식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파과는 이 심파 요소가 긍정적인 반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조각을 파멸로 밀어넣는 전개를 보여주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적절한 심파와 섞여 조각이란 매력적인 캐릭터의 아름다움을 예술이란 명분으로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며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점 좋았습니다. 사람은 파가 내용처럼 누구나 인싸도 아니고 인싸였던 사람도 남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남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